부동산 브리핑입니다. KB 부동산의 7월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1월 1.19%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이고 지난해 9월 0.08% 하락 이후 최저 낙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 설명에도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공개해 노선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받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과 층고 등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명확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에서 기준을 넘긴 설계를 선택한 곳이 많아 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녀 세대, 이 에코 세대들이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코 부모 세대는 Y세대 또는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이들이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 혹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베이비 부머 세대였던 이 부모들이 내 집 없는 서름을 이 자녀들이 고스란히 좀 느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뛰어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이 느꼈던 그 박탈감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인데 혹은 내 자녀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그냥 담아두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거기 흐름에 적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각자 자기 자산을 잘 돌아보시고 이때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한번 잘 분석을 해서 재구성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 놓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에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 제목은요. 요즘 정비사업 핫하죠. 재개발이나 또 모아주택 이런 같은 정비사업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거의 잘 몰라요. 그냥 전체적으로 막 얘기하니까 여기도 사야 된다 저기도 사야 된다 하는데 그 안에 허점과 체크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가면서 하자 하는 의미에서 전체 시황은 기본적으로 다루겠지만 재개발 어떤 정비사업 또 이런 모아주택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세미나가 진행될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합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궁금이 있으신 분들 모두 참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재개발 지역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여러 분야 중에서도 정말 요즘 가장 핫한 분야가 이 재개발 또 모아주택 관련된 부분이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니까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방송 시간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차동백 대표의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현재 20평대 아파트 1인 1가구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상도동에 상도초등학교 근처에 네.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고 한 3, 4, 5년 안에 곧 이주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네. 반지하 매물이 빌라가 나와 있는데 네. 현재 이제 반지하인데 한 11평 정도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예, 이런 매물을 4억에 제가 사도 될지 네. 그게 매우 궁금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거주하는 집이 하나 있으셔서 1가구 상황인데 여기다가 네. 추가로 좀 투자를 보신 것 같아요. 예. 투자처로 보신 게 상도동의 상도초등학교 근처 재개발 예정지인데 이 반지하 11평 대지 지분을 인정받는 곳에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매매가까지 4억이라 말씀 주셨는데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또박또박 잘하시죠? 역대급인데요. 여보세요? 예, 교수님. 들리세요? 제가요, 잘 들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요. 저는 교수님 말씀을 너무 평소에 네. 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방송을 고맙습니다. 봤고요. 그런데 좀 오늘, 이제 하나 네. 좀 여쭤볼게요. 네. 혹시 방송을 보시면 텔레비전 소리는 꺼야 돼요. 네, TV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시군요. 예. 여기가 현재 모아주택도 있고요. 네.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 형태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여기가 정확하게 모아주택 쪽인가요? 재개발 쪽인가요? 재개발입니다. 네, 재개발이군요. 그럼 지금 진행 단계는 앞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나요? 재개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 예정지네요. 예. 아직까지 확정된 데가 아니다, 그죠? 사업 시행 인가 계획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아니, 잠깐만요. 예. 사업 시행 인가는요, 예.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조합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건 되지도 않고, 네. 이 예정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구역, 우선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야 하고 구역 지정이 먼저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아직 구역으로 지정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지정은, 이만큼 네.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확정이 됐다 이 말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려고 동의를 받고 있다는 뜻인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일단은 동의나 이런 것은 다 끝나서요. 네, 이제 어떤 계획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3, 4, 5년 안에 이주가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 갔고요. 그럼 그 정도 같으면은 재개발이면은요 네. 예정 구역이 아니에요.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에요. 예. 그 정도면은요. 아마 네네. 지금 조합 설립 바로 전 단계까지 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어쨌든 조합 설립 이전 단계라고 보고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여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구입을 했을 때 매수 금액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매수 금액대로 평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 평가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평가 금액이 있고, 그럼 평가 금액대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권리를 인정이 되느냐?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나왔다. 2억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네. 권리 금액은 2억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사업성이 좋다. 그럼 2억보다 더 높게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사업성이 안 좋다. 이러면 그거보다 더 낮게 떨어지기도 해요. 예. 그러나 기준은 이제 평가 금액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조합원 분양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전부 다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혹시 조합원 분양가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던가요? 아니요. 아직.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직 단계가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3, 4년 정도 있으면은 이주하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네. 그거는 정말 KTX 타고 달려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도 나와야 되고 지금은 네.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네. 단지 반지하고 4억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반지한데 방 크기는 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방 3개고 방 인정받을 3개. 수 있는 평수가 지분 인정 평수가 11평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런 이거는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네. 다세대 주택은 땅 평수로만 가지고 하질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땅 평수가 만약에 11평이 거기에 해당되어 있다면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땅 평수가. 보통 네. 다세대 빌라도 방 3개면 11평까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땅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다세대라든가 이런 그 공동주택들은 전체적인 우리 아파트 보면 땅이 뭐 몇 평 안 되는데도 단독주택보다 더 비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을 평가하는 기준과 단독주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네. 그렇게 인정을 일단 하시고요. 이해하시고요. 네. 그럼 이 4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얘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공시가격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네. 제가 추측컨대 이 공시가격은 1억 5천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추측이에요. 네. 많이 올라가면 한 2억 안쪽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사업이 다 진행됐다고 보고 예. 예상 평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1억 5천이다 공시가격이. 네. 그러면 예상 평가로 따져봤었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뭐 글쎄요 한 2억 초반에서 2억 5천 뭐 이 정도 수준을 평가 이상을 가기는 힘들지 않느냐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지금 4억을 산다는 거는 나중에 계산해갖고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묵시적으로 예측을 해보더라도 프리미엄을 1억 5천 이상 주고 사는 꼴이다라고 보여져요. 예. 이게 제가 자꾸 보여진다 하는 거는 정확한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그 정도의 기간을 지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 진행이 이게 잘 되니 못 되니 또 그동안에 뭐 경기가 만약에 나빠지면 이 사업을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별의별 과정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관리 처분이 되고 가야 되는데 또 거기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은 일반 분양하는 것들도 높게 팔아서 그 조합은 돈이 많이 입금이 되죠. 네. 그러면은 조합원들은 돈을 적게 내도 되죠. 네. 왜냐하면은 땅값이니 뭐 이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총 들어가는 비용이 100인데 그러면은 이 비용만큼은 수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그 비용만큼 나오는 수입을 계산하면은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가 합친 게 전체 네. 수입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은 일반 분양가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적게 내도 되죠. 예예. 근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그 반대가 네.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재개발을 하는 시점 맞물리면은 사업성이 조금씩이라도 더 좋아질 확률이 있고요. 아, 예. 가격이 떨어지면은 네. 이거는 만약에 4, 5년, 5, 6년 뒤에 관리처분 가는데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더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예상치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아, 예. 예. 이게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네. 첫째,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예. 이런 재개발도 초기 단계에 있을 때와 네. 어느 정도 사업 시행 인가까지 완전히 나와서 이제는 뭐 갈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가는 단계에 따라서 물건을 선택할 때 조금씩 주의를 달리 해야 되거든요. 아, 가장 예. 중요한 거는 중간에 가다가 조합 설립이 안 되고 예. 중간에 허지부지 돼버리는 경우 해지게 되거나 뭐 안 돼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진행이 확실히 되고 있는 구역이냐 지금 하려고 하는 구역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렇게 되었다 하면은 이 반지하는 그 다음에는 못 팔아요. 예. 반지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진행이 된다는 100% 된다는 가정하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네. 90%만 접근을 해도 되기만 되면 좋은데 10% 만약에 걸려서 안 되면은 이거는 두고 아무도 안 사요. 예.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상 평가를 해보고 산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굉장히 적게 붙은 걸 사야지 반지하를 프리미엄 높게 붙은 걸 사면은 안 맞아요. 그래서 첫째, 네. 저는 결론부터는 얘기하면 좀 더 지켜봐라. 예. 지금은 그거 구입할 거 아닌 것 같다. 둘째, 진행 정도를 보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상 공시가를 보고 예상 평가라는 거 등등 해보고 지금 내가 프리미엄을 도대체 어느 정도 주고 사고 있는 셈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라. 곧 내가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예상을 해보라는 뜻이죠. 예. 지금 그게 수치만 나오면 내가 해드리겠는데 수치가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거기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조합이 진짜로 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의 어떤 동의사항 분위기, 흐름 이런 것들을 그 서울시하고 또 그 현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라. 흐름. 네. 이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어느 구역에 가시더라도. 네. 그런데 어쨌든 얘는 완전히 시행 인가가 되고 이건 갈 수밖에 없어 하는 정도까지 가면은 반지하든 뭐든 사셔도 되는데 그중에 어떤 걸 샀을 때 가장 내가 프리미엄 적으냐 사업성이 나오냐를 따져서 사는 건데 그러나 아주 재개발 초기나 예전 구역에서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안 됐다. 그때는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예. 그런 것들 참고를 하셔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방송 연결되셨으니까 네. 제가 사적으로 제가 우리 사무실에 가서 네. 이번 주 안에는 한번 전화를 드릴 테니 네.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수치를 보고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늘 얘기인데 반드시 세미나를 참가를 하세요. 아, 세미나를 참가해서 들어보면은 네. 오신 분들한테 내가 맨날 그래요. 그렇게 세미나를 참가해도 몇 명이 안 온다. 앉아서 결정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세미나 오셔서 정확하게 나한테 질문했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많은 걸 도움을 줬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로 또 하실 말씀 하십시오. 교수님 오늘 말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봬요.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네. 네, 재개발 사업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기 구리시고요. 경기도 구리시고요. 네, 예, 제가 3년 전에, 네, 구리시에다가 이제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는데요. 네. 어, 여기가 이제 재개발에서 제외가 된 아, 단독주택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파신 분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매도를 하신 거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위치가 하도 좋아서 아, 이제 재개발이랑 관계없이 네. 좀 길게 보고 매입을 했는데 음, 지금 여기 이제 재개발에서 제가 산 주택은 완전히 제외가 된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주변은 지금 거의 다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이 주변 위치가 어디냐면 구리시 교문 사거리 쪽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이 지금 한양대 구리병원 바로 뒤쪽이에요. 네, 바로 뒷블록 쪽인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관공서 같은 경우도 이쪽에 다 있고 그래서 네, 위치상으로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고 네. 지금 현재 도로를 많이 넓힌 상태인데도 지금 교통 체증이 좀 워낙 많아서 지금 네, 계속 추가적인 공사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단독주택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저는 지금 만 3년 실거주하고 있어요. 실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곳이 개발이 될 것이냐,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한번 대표님께 의견 구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개발이 안 되어서 각 기존에 있는 분들은 팔았고 지금 네. 구입하신 우리 시청자분님은 재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샀고 네, 맞나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재개발이 안 돼서 샀는데 구입했는 가장 큰 이유가 위치가 좋았어.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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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위치 때문에 좋다 이 말이죠? 네, 네, 좋아요. 대충 제가 표시는 해놨어요. 네, 방송 혹시 보시나요? 네, 보고 있어요. 네. 화면만 켜놨어요. 대충 한 이 정도쯤 되지 싶어요. 여기가 한양대 구리병원 병원이니까요. 바로 뒷블럭이에요. 그러니까 뒤쪽 여건절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첫째, 지금 있는 단독주택이 여쭤볼게요. 네. 단독주택 위치 층수가 몇 층이죠?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요. 3층이요. 네, 3층에 현재 거주를 하신다고 그랬죠? 네, 네. 거주를 하시면서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아니요. 여기 건물 전체요. 전체 다를 거주하세요? 아니, 건물 전체를 매입을 했고요. 네. 제가 지금 지하하고 1층에 저희가 실거주하고 있고요. 거주는 지하 1층하고 1층. 네, 그리고 예, 그리고 2층하고 2층, 3층은요? 지금 전세를 놔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얼마냐고요? 1억 8천씩이요. 1억 8천. 네, 네, 그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주를 하시면서 전세 1억 8천을 끼고 있는 단독주택의 가치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가 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 물건이 입지해서 재개발이 하겠다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는 일단은 하지 않는 것이 맞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정비 사업이 안 되는 그냥 계속 단독주택으로서 유지가 되는 그런 단독주택의 가치. 이거는 정비 사업이 안 된다면 가치는 사용 가치밖에 없겠죠. 맞죠? 투자 네네. 가치보다는 사용 가치로 인한 가격 상승은 있으면 있지. 정비 사업으로 인한 그 투자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네. 사용 가치는 거주 플러스 1억 8천 요거거든요. 이걸 얼마에 네네. 구입하셨어요? 4억 6천이요. 4억 6천. 4억 6천에 구입하셨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단독주택은
보면 이런 한 블록이 있잖아요. 네네. 블록이 이래 있으면은 맨 가에 모서리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뭐 1층에 상가도 들어오고 위에 뭐 주택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골목에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은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맨 끝에 코너 쪽에 바깥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1층이나 이런 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그쪽을 거주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업무나 어떤 장사 목적의 그 뭐죠? 상가 같은 거로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예, 제 생각에 저도 지금 그래서 계속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쪽으로도 지금 그렇군요. 저희 앞 건물도 지금 이쪽도 지금 한쪽 라인이 다 지금 상업용으로 1층이 변경이 돼 있어서 네. 이쪽에 지금 계속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라서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고요. 그러면 얘는 어떤 미래의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정비 사업이라든가 국책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한 변화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요. 없어 보이고 단지 네. 사용 가치는 지금 말씀해 보는 거 들어보면은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라면은 지금 말씀으로만 종합해 봤었을 때는 저라면은 그것을 사용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그걸 땅이 몇 평이죠? 이게 지금 대지는 30평인데 네, 예, 알겠습니다. 얘가 지금 용적률이 네, 한 260%인가 그런데 지금 190%인가까지밖에 안 지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독 지금 추가 주택은요. 건축 가능해요. 예. 여보세요? 네. 2종 주거 지역인가요? 3종 주거 지역인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네. 못했어요. 그러면 통상으로요. 네. 단독주택지가 있는 일반적인 주거지역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2종 주거지역이 많거든요. 네네. 2종 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250%가 법적 용적률이지만 통상 적용하는 거는 190에서 200 안쪽으로 적용을 해요. 그러면 땅이 300평이다, 30평이다. 그럼 네. 60평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얼추 맞아요, 대충. 이해 가시죠? 네네. 그런 용도고. 그러면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별로 안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1층이라든가 요 분야를 무슨 뭐 이렇게 근린 생활 시설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입지라면은 그것이 변경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제가 정확한 그거는 뭐 위치나 모양을 다 봐야 설계까지 다 해봐야 되는 분야라 여기서 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지금 분명히 시청자님께서 여기는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어떤 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을 근거로 그것을 직접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가치를 올리고 그 가치가 아마 이 땅의 마지막 가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상으로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뭐 궁금하신 것이 혹시라도 있나요? 네네. 이게 지금 저희가 네. 이쪽에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용적률이 네. 거의 30평대면은 한 60평까지 나오는 게 거의 맞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건물 평수가 한 50평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맞다고요. 이 정도가 딱 적합하다는 말씀이신 아니, 건가요? 적합한 게 아니고요. 네네. 법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 면적이 그걸 네. 넘어가기가 안 된다고요. 넘어가는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이냐, 준주거냐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여쭸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 이걸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그럼 용도 지역은 국가가 그걸 왜 만들어 놨냐면은 이 지역은 너무 고밀도로 올라가면은 안 돼. 그러니까 좀 여기는 저층으로 쾌적한 환경을 해야 돼. 그런 데는 용적률을 더 낮춰요.
면적을 많이 못 넓히게. 그러면 1종은 가장 면적을 적게 가야 되는 거고 2종은 그보다 좀 더, 3종은 그보다 좀 더, 그다음에 준종은 그보다 좀 더 지을 수 있는 게 똑같은 땅 면적에서도. 근데 일반적으로 그랬잖아요. 제가 모든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그 필지나 모양을 정확하게 보면 나오면은 여기서 딱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2종 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통상 대충 200% 수준 안쪽으로 적용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제가 예상을 큰데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그럼 혹시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혹시 용적률이 네. 그 주택 안에 있는 이제 용도 있잖아. 용도 변경하는 것과 네. 혹시 연관이 좀 있나요? 용적률이라 하는 거는 그 안에 사용 목적이 뭐 준주거냐 상가냐 주택이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 그 그거 땅. 말고요. 저희 지금 지하가 네. 지금 현재 그 90년대 이게 건축된 건물인데 네. 그 지하가 그 전에 갖고 있으셨던 건물주가 그 주거용으로 해서 계속 사용을 하셔서 저희도 좀 모르고 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법적으로 대피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대피소로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그 주거용으로 들어가면 예. 그게 혹시 거기에 포함이 되는 아닙니다. 건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님은 지하까지도 그 용적률 면적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이 말이잖아요. 아, 예, 네, 그걸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건 지하는 아니고요? 제외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용 가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저는요, 네,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한 채를 좀 처분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네, 그 시점하고, 타이밍하고, 네. 또, 그거가 만약에 처분이 안 됐을 경우에, 가져갈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절세가 될까, 네. 그게 고민이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 강서구의 방화동의 장미 아파트예요. 그걸 네. 처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주택 상황에서 강서구 방화동에 장미 아파트 한 채를 좀 매도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언제 매도해야 할지, 만약에 매도 안 해도 된다면 이 세 채를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가끔씩 보세요? 네, 방송도 자주 보지요. 자주 보고 또 세미나도 자주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아, 그러셨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뭐 얼굴만 봐서는 잘 모르게 참 목소리만 들어서는 잘 못해서 그 한데 자 우선 한번 보시죠. 아파트잖아요 이게. 네네. 매도 매수 시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파트가 가격이 늘 일정하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매도 매수 시점이 없어요. 그렇죠? 네네. 네. 언제 사고 언제 파나 똑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아파트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80년대 올랐다가 90년대 10년 동안 조정이 됐다가 다시 2001년부터 7년까지 7년 동안 올랐다가 다시 14년까지 7년 동안 내렸다가 다시 21년까지 7년 동안 올랐다가 그리고 다시 1년 6개월, 1년 7개월 지금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매도 매수 타이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해했었을 때 우리는 매수라는 거는 가장 바닥에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바닥 시점으로 보면 옛날에는 우리 IMF 시점
97년도에서 98년도, 99년. 그다음에 최근에는 12년, 13년, 14년, 15년. 그다음에 요런 것들이 이제 매수 시점이죠. 네네네. 그러면 매도 시점은 가장 높을 때잖아요. 네. 그러면은 88년부터 뭐 약 한 90년 사이. 지금 여기는 가장 높을 때니까 06년, 07년 이런 시점. 최근에는 20년, 21년 요 시점이 가장 높으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가장 꼭지점, 어느 한 핸들은 딱 꼭지점 찍는 날이 있잖아요. 네. 자, 꼭지점에서는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요. 안 되죠. 그러면 꼭지점에서 꺾여서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네.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등산을 한다면은 산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 가기 전에 파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06년도가 팔아야 되는 시점, 그 시점에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올라가고 있지만 곧 정상을 찍고 내리막을 갈 거니까 06년도에 팔아야 되고, 왜? 꼭지점 딱 가버리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나도 이제는 다 올라갔다 팔아야지 하면 다른 사람도 다 올라갔는데 뭐 하려고 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도 타이밍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최근에는 2020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 또는 21년. 네네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이 지났죠, 지금.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든 뭐든 내놓으면은 일단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가격을 떠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순전히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그림 자체가 이렇게 수직으로 쭉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졌다가, 네. 이거 보고 계시죠? 네네. 또 반등을 해요.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요 반등할 시점에 일반적인 가격보다 반등 시점에 좀 더 저렴하게 내놓으면 또 팔릴 수도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반등 구간이 나타나는 아파트여야 돼요. 반등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이런 아파트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이 아파트는 사람들이 관심 자체가 없는 아파트구나. 그만큼 이 아파트를 차동백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얘를 별로 가치 없게 보고 있구나, 투자자들이. 그런데 나머지 다 올라가 버리니까 얘가 안 올라가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야, 이거 너무 차이 나니까 이 차이 때문에 사야 되구나. 그래서 얘도 따라서 올랐구나. 이렇게 아파트를 일반인들이 해석하면 돼요. 저희들처럼 뭐 수치 분석하고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장미 아파트는 어느 쪽이냐 이거죠. 올랐다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반등을 어느 정도 했냐 이거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제가 마지막 얘기했는 마지막이죠.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과다하게, 이런 아파트는 떨어질 때 과다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과다하게 떨어지지만 거기다가 그 반등을 기다리면서 막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정리할 거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맞다. 네네. 만약에 타이밍을 기다려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 좀 반등해서 팔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이미 그거 팔아도 다른 것도 그 이상은 올라가기 때문에 더 힘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지간하면 지금 힘들더라도 정리 방향으로 가셔라,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어떻게 잘 좋은 알았습니다. 말씀을 못 드려서 어떻게 해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세미나 오시고요. 네. 또 오셔서 이것저것 또 여쭤보고 하세요.
그래서 네. 이런 걸 구입을 하실 때 왜 사전에 저한테 좀 여쭤보고 하시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기회 있으면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주신 아파트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매도 계획 세워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해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 언제든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살펴드렸는데요.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는 그 노하우를 키워볼 수 있는 시간 필요하겠지요.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는 말이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정비 사업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죠. 그러나 아파트도 꼭지점 부근에서 잘못 사서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비 사업이든 무엇이든 잘못 사면 다 손실을 봐요. 그 큰 돈들을 손실 한번 보면은 회복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 한 20년 동안 이 시장을 있어 보니까 부동산 잘못 한번 투자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세미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투자를 임할 때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그 고민만 하지 말고 그 고민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까먹지 않을까 그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막상 투자자들은 빨리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중에 상당 부분은 반드시 손실을 보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는 재개발 모아주택 투자 좀 알고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뉴스를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첫째,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곧 0.25를 해서 5.5% 될 것 같아. 이 이야기는 그러지 않아도 미국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금리를 올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몰려가서 미국은 막 지금 호황이고 난리단 말이죠. 그런데도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높여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물가가 조금씩 잡힐 듯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잡히면 금리는 지난 1년 동안 수직으로 올라왔거든요. 금리가 천천히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금리하고도 전 세계 경제가 잘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미국이 만약에 급하게 금리를 내리면은 그러면은 미국 자체 내에 있는 돈들이 해외로 또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또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한순간에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나 금융위기처럼 미국 금리를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미국이 금리 정책을 섰는 걸 보면은요. 미국은 이런 계단이 없어요. 쭉 갔다가 갑자기 확 내려요. 우리나라는 이런 계단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금리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는 금리를 올릴 때나 금리를 내릴 때나 어느 한쪽에는 충격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이 갈 수 있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금리를 확 내리면은 돈이 또 빠져나갈까 쉽게 못 내린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올려서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잘 잡히지도 않지만은 잡혔다고 해도 금리가 내리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는 중국은 보면 중국이 더 심각해요. 청년 실업률이 21%래요. 어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면 50%까지 넘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폐쇄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국가가 워낙 통제하는 경제를 2019년 우리 코로나 오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언저리부터 세계의 부동산에 빠져나갔던 돈들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어요. 왜? 중국 자체 내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경기가 다운되니까. 미국은 좋은데 중국은 너무 나쁜 거예요. 이건 둘 다 우리한테는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3.5%, 우리나라 물가를 보면은 꼭 3.5% 안 지키고 조금 내려도 돼요. 그런데 내리면은 미국하고 금리 차가 너무 나니까 세계에 흩어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릴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이 금리를 계속 유지되면 경제가 계속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미국 금리를 봐야 우리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금리 정책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이게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35%라고 하네요. 이런 건 눈여겨보셔야 돼요. 중국은 부동산이 빈집이 21% 이상이에요. 부동산 그룹 헝다, 완다가 다 파산이고 베이징의 오피스 공실률이 18%랍니다. 이건 심각하죠. 서울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울은요, 대규모 정비사업지는요. 지금까지 미국, 중국, 한국, 금리, 중국까지 다 봤을 때 이걸 전체 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 수요가 많이 다운될 것 같다. 그런데 서울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죠. 오세훈 시장은 어저께 정비사업 속도전을 빨리 주문했어요. 빨리 공급을 해서 시장을 더 안정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런 공급은 바로 아침에는 안 돼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5, 6년, 6, 7년 지나면서 10년 지나면서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우리 역사상 30년 만에 엄청난 규모의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30년 만에 엄청난 공급이 진행되는 것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을 곧 공급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은.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이거 두 개가 다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요거는 샘플링으로 제가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투자하는 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런 물건도 있더라. 경기도에 있지만은 1억 5천짜리인데 오피스텔이 월세 80만 원까지 받더라. 이런 것들은 월세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해서 노후에 큰 힘이 되겠고 작은 돈으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대출도 이용하면 또 5천만 원 투자도 돼요. 청약을 하는데도 이건 또 무관해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연 한 6%가 넘어요. 공실 없어. 자녀에게 줘.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무조건 아파트만 할 일이 아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봤더니 모아주택 투자라는데 이거 서울이에요. 서울에서도 아주 입지가 좋더라고요. 좋은데 매매가 3억 7천이 전세가 2억 7천이에요. 1억 투자야. 그런데 이 지역이 모아주택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봤더니 안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에 딱 봐도. 그래서 이런 거 샘플을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들 참고를 하시라고요. 이 물건을 사라 이 뜻이 아니에요. 참고를 하시고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 오시면 되겠고 그런 어떤 소액 투자죠. 이것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모아주택으로. 청약하고 역시 무관하죠. 서울 안에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해가는 과정이죠. 뭐 공실 없죠. 자녀에게도 작으니까 사줄만 하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갖고 위험은 제로인 상품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셔서 이런 정도 수준 이상의 물건은 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세미나 제목 재개발 모아주택 중심입니다. 물론 시황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세미나에 많은 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동배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재개발 모아주택 관련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고민들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